때는 조선 중기 어느 봄날이었지요. 한양의 무과 시험장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건장한 젊은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에 긴장과 호기를 한껏 머금고 시험장을 빙둘러 싸고 있었지요. 시험장 주변으로는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음식을 팔고 구경꾼들은 장정들을 평가하며 서로 수군거리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가 한 명 있었지요. 장돌이라 불리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장돌은 키가 훤칠하고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데다 깊은 눈매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춰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건푸른 도포 위로 은빛이 번뜩이는 장검을 허리에 차고 능하게 서 있었지요. 그 주변에서 양반과 도령들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으나 장돌은 그런 꼴을 보면서도 의연히 자신만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조용히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를 보며 주변의 구경꾼들이 낮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을 좀 보시오. 과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렴 저 정도면 장원급제는 따 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들을 듣자 장돌은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성공하여 이 썩은 세상을 바꿔버리라는 강한 결의를 다졌지요. 이윽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돌의 차례가 다가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지요. 모두의 눈빛이 장돌에게 쏠렸습니다. 장돌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검을 단단히 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개같이 움직이며 날렵하고 화려한 검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칼끝에서 예리한 바람소리가 울렸고 허공을 가르는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민첩하고 우아했습니다. 곧 펼쳐진 창술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지요. 장돌이 창을 던질 때마다 창끝에 실린 날카로운 기운이 허공을 찢고 나갔습니다. 관역은 정확히 명중되어 산산조각 났고 관중들은 연신탄성을 터뜨리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과연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나. 이렇게 훌륭한 검술과 창술을 본 적이 없다. 장원이 틀림없겠구나. 관중들 사이에서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장돌은 땀을 훔치며 시험을 마무리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합격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자 장돌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성적은 누구보다 뛰어났건만 합격자 명단에는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이름들만 가득했지요.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조차 휘두르지 못했던 양반가의 도련님들이었습니다. 어색한 자세로 허둥지둥했던 그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단 말인가. 장돌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으로 온몸이 떨리던 장돌은 고개를 숙이고 시험장 뒤편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그때 어둠이 내려앉은 시험장 뒤쪽 골목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장돌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조용히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몇몇 양반집 도령들과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양반과 도령들은 은밀하게 돈 주머니를 감독관에게 건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허허. 이 정도로 거한 선물을 받고 모른 척할 체면이 어디 있겠나. 앞으로도 자네 가문에 큰 영광이 깃들 것이야. 그렇고 말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 은밀하고 더러운 거래를 목격한 순간 장돌은 자신의 꿈과 노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농락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그의 손은 저절로 허리에 찬 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을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한양을 뒤덮었을 때 장돌은 감독관들이 술에 취한 채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검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감독관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장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 같은 자들 때문에 세상이 썩고 타락하는 것이다. 오늘 내 이 손으로 더러운 악습을 끊어놓고 가겠다. 어둠 속에서 검광이 번뜩였고 감독관들의 짧은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차례로 쓰러지자 장돌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검을 땅에 박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눈가엔 비통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더 이상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돌은 정처 없이 유랑하며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을 자신의 칼날 앞에 붉은 꽃이 피어지게 하였지요. 그의 그림자는 바람 속에 녹아들었고 그의 발길은 끝없이 펼쳐진 길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비를 맞으며 걸었고 때로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뜻을 품고 묵묵히 떠돌았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떠돌던 장돌은 깊고 외진 산속 마을인 안진골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터라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무리 뜻을 품어 움직여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에 마음마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장돌이 배를 움켜쥐며 겨우 마을 어귀에 들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어디선가 절박하고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이 공기를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제발 살려주시오. 여인의 외침은 마치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내지르는 울부짖음 같았지요. 그는 머뭇거림 없이 비명이 들려온 허름한 초가집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여인의 비명과 함께 다급한 몸부림 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장돌은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방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이미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거칠어 보이는 머슴이 겁에 질린 중년 여인의 양팔을 억지로 제압한 채 바닥에 눌러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머슴의 손이 거칠게 부인의 옷깃을 잡아채자 부인은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런 부인의 저항에도 꿈쩍하지 않고 더 난폭하게 힘을 가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다. 이미 당신 딸년도 내 것인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인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장돌이 나타나 갑자기 방문을 부수며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머슴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장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 남의 일에 감히 끼어들다니 썩 물러나지 못할까? 하지만 장돌은 그런 머슴의 협박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사람 행세를 하다니 여기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으냐. 순간 장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처럼 움직여 머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황한 머슴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장돌의 주먹이 벼락처럼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어 날카로운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내질렀습니다. 머슴은 속수무책으로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한 채 도망쳤지요. 장돌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도망치는 머슴을 쳐다보았고 중년 부인은 벌벌 떨며 자신의 찢어진 옷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더는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은 벌벌 떨며 장돌의 다리를 붙잡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듣는 이의 가슴마저도 깊이 아프게 했지요. 은인이 아니셨다면 저는 오늘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장돌은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얼마 뒤 부인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장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제가 그리 큰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것뿐이지요. 하지만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계셨는지 부디 사연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비록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이지만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한참 망설이다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얼마 전 제 딸 소현이가 이 마을의 진부인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희는 부득이 진부인의 집에서 보리쌀 한 섬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는 진부인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만 그 집에서는 끝내 제 딸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다시금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돌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그 시절의 자신처럼 이 부인 역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돌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부인의 사연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 않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돌게 된 이유도 결국 힘없는 이들이 당하는 부정과 폭력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라도 이런 일만은 지나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부인은 그제야 장돌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간절히 모았습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께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디 제 딸 소현이를 구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토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장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감과 현실적인 망설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빠진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이런 불의를 외면하고 간다면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돌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부인은 다시 눈물을 쏟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장돌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지금은 그저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소현 낭자를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장돌이라는 이름 외에 가진 것은 없지만 제 검과 제 진심 하나는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돌은 다시금 허리에 찬 검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더 이상 그의 표정에는 방황과 주저함 따위는 없었지요. 오직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결의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진부인의 저택을 향해 단호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을 옮기던 장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악랄한 자들의 집을 쳐들어가 소현 낭자를 힘으로 구해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떠난 후 악독한 여인이 소현과 부인에게 안갚음을 한다면? 장돌은 자신만의 정의로운 행동이 자칫 힘없는 사람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돌의 눈빛이 서서히 반짝이며 한 가지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입술 끝을 살짝 끌어올리며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곧이어 장돌은 어깨를 축 늘리고 눈빛을 멍청하게 풀어 바보처럼 변신한 채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진부인의 저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진부인의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돌을 보고 킥킥대며 비웃었지요. 저 멍청한 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온 거냐? 장돌은 그들의 조롱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진부인의 마당 안까지 서슴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곧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진부인은 낯선 사내의 엉성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또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째 행색이 영 불안하구나. 장돌은 입을 해벌린 채 허리를 굽신거리며 능청스레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장돌이라 하는데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까지 들어왔습죠.
저는 바보라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재주도 없는데 마님 댁에서 품삯도 없이 머슴으로 일하게 해주시면 그저 감사하겠습니다요. 진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품삯 없이 일하겠다고? 내 놈 같은 얼뜨기는 처음 보겠구나. 그런데 어째 원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단 말이냐? 장돌은 머리를 극적이며 바보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품삯은 필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죠. 소인이 평생 꿈꿔온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진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해 헛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장돌은 일부러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바보 같은 표정으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건 말입니다요. 예쁜 마누라 하나 얻는 겁니다요. 그런데 들으니 마님 댁에 소연이라 하는 예쁜 여종이 있다던데 그 여종을 제 마누라로만 주신다면 저는 평생 마님의 충직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요.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멍청하고 얼빠진 놈이라면 소연을 넘겨준다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잘 됐지. 진부인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장돌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 하거라. 너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놈에게라면 여종 하나 내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장돌은 다시 한번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마님. 제가 워낙 머리가 안 좋아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요? 혹시 마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확실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진부인은 이 황당한 요청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가 없어 하인을 불러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곧 붓을 들고 대기한 진부인 앞에서 장돌은 능청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요. 머슴 장돌을 들여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며 여종 안소연을 머슴 장돌의 정식 아내로 내어준다. 이렇게 말입니다요. 장돌이 말한 대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진부인은 하인을 시켜 소연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소연아, 오늘부터 이 자가 내 서방이다. 감사히 여기거라. 소연은 하얗게 질려 몸을 떨었고 얼굴엔 긴장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장돌은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일부러 더욱 어리숙하고 멍청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는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조용히 맴돌고 있었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초승달이 기울어 어둠이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진부인의 저택 뒷마당 한편 낡고 작은 별채가 초야를 치르도록 허락된 두 사람의 처소였습니다. 소연은 진부인의 명을 받은 하인에게 거의 떠밀리다시피 별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채로 조용히 방구석에 앉았지요. 가녀린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며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장돌은 한동안 침묵하며 소연의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낭자, 제가 그리도 무섭고 싫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소연은 깜짝 놀라 움찔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렵습니다.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더 심하게 떨렸지요. 장돌은 더 이상 그녀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천천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 낭자, 실은 말입니다. 제가 낭자를 아내로 맡겠다고 한 것은 진심으로 낭자를 욕심내서가 아니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낭자를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낭자를 향한 그 어떤 나쁜 마음도 없으니 부디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시오. 장돌의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를 듣자 소연은 믿기지 않는 듯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맑고 선량했습니다.
소연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정말 제게 그런 배려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장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낭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시지요. 소연은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돌은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급히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가벼운 발소리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이 떠난 뒤 장돌은 방구석에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어 한 잔을 가득 따랐지요. 방 안에 홀로 남은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보이는 하늘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장돌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장차 이 집의 못된 주인을 어찌 골탕 먹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부인과 맺은 그 기막힌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아직 동이채 트기도 전에 별채의 방문이 덜컥 열리며 진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젯밤 소연이 무사히 초야를 치렀는지 이 바보 머슴이 제 역할은 다 했는지 궁금하여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헌데 문을 열고 방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진부인은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것이 무슨 망측한 꼴이냐. 진부인의 눈앞에는 장돌이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떡하니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두 다리를 벌린 채 하품까지 하며 세상 태평스런 얼굴로 진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진부인은 얼굴을 획 돌리고 손으로 눈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정신 나갔느냐? 옷은 왜 벗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장돌은 천연덕스럽게 하품을 한 번 더 하고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오셨습니까? 저는 간밤에 너무 허전하고 심심한 나머지 옷이 홀로 벗겨지고 말았습니다요. 하! 그 말에 진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졌습니다. 이 망할 놈아, 어서 옷을 주워 입지 않고 뭐 하느냐? 그러나 장돌은 천천히 곁에 있던 계약서를 들어 흔들며 더욱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마님은 어찌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분명 계약서에 입혀준다고 쓰셨지 않습니까? 저는 워낙 머리가 어리석어서 혼자서는 도무지 옷을 입을 줄 모른답니다. 그러니 마님께서 직접 제 몸에 옷을 입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부인은 순간 숨이 턱 막혀 기가 찰 노르디였습니다. 자신이 손수 써주고 도장까지 찍은 계약서를 들먹이니 어쩌지도 못할 형편이었지요. 이 천치 같은 놈이 어디서 저런 꾀를 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진부인은 마지못해 옷을 집어들고 장돌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조심 그의 몸에 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돌은 옷깃이 다 마치 간지러움이라도 타는 양 몸을 비틀고는 민망스럽고도 우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마님의 고운 손길이 닿으니 온몸이 짜릿짜릿하니 못 견디겠습니다요. 허허. 진부인은 이놈의 황당한 반응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뻔뻔한 놈. 어서 얌전히 있지 못할까? 하지만 장돌은 더욱 심술궂게 굴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마님, 그래도 살갑게 만지시면 제 마음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습니다요. 그 광경을 별채 밖에서 몰래 엿보던 하인들은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소 못된 짓만 일삼던 진부인이 이 어리숙한 머슴에게 농락당하는 꼴이 어찌 통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부인은 겨우겨우 장돌의 옷을 다 입혀준 후 얼굴이 시뻘개져 씩씩거리며
별채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방문이 닫히자 장돌은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능청스럽게 중얼거렸지요. 진부인이 이 정도에 기겁하면 앞으로는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겨우 시작인데 말입니다. 이윽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상을 차려내자 장돌은 마당 한복판에 떡하니 앉아 상 앞에서 두 손을 등 뒤로 숨기고 입을 딱 벌린 채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치 갓 부화한 아기 새처럼 입만쩍 벌리고 있으니 그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고 기이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부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내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숟가락 들 손도 없느냐? 그러자 장돌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어김없이 계약서를 꺼내 흔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님도 참, 어찌 그리 잘 잊으십니까? 분명 계약서에는 먹여준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입혀주셨으니 이제 마님께서 직접 손수 제게 밥을 떠먹여 주셔야 하지요. 제 손은 갑자기 병이 든 듯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참 난감합니다요. 허허. 장돌의 능청스러운 말에 진부인은 그만 기가 막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계약서였기에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결국 진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장돌의 입안으로 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장돌은 진부인이 숟가락을 가까이 가져오자 입술을 요란하게 오므리고 혀까지 쭉 빼어 숟가락을 쪽쪽 빨아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능글맞게 소리쳤지요. 아이고 마님, 밥맛이 어찌나 좋은지 마님의 손맛 덕분에 밥알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콤하옵니다. 세상에 이런 밥맛은 난생 처음입니다요. 하! 진부인은 화가 나고 부끄러워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여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진부인은 어떻게든 빨리 이 망측한 일을 끝내려 숟가락질을 점점 거칠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돌이 갑자기 큰 재채기를 해버리는 통에 입안에 있던 밥이며 국물이 진부인의 얼굴에 사방으로 튀어버린 것입니다. 애취. 순식간에 진부인의 얼굴은 밥알 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곱게 꾸민 머리와 비단옷까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마침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등 돌려 배를 잡고 킬킬거렸습니다. 진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며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 일부러 이러는 게 분명하다.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돌은 짐짓 순박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혀를 차며 능청스럽게 미안한 척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말 죄송하옵니다요. 제가 마님 손맛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콧구멍이 간지러워 그만 참지 못하고 재채기가 터져나왔습니다요. 이 모두가 마님의 고우신 손맛 탓이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하하. 장돌의 뻔뻔하고도 엉뚱한 사과에 진부인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얼굴과 옷에 묻은 밥알을 닦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녀가 얼른 다가와 천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자 진부인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니 이런 망난 일을 보았나? 어찌하여 내가 저런 놈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이냐? 아이고, 분해라. 결국 진부인은 참다 못해 밥상을 엎어버리고 본체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은 장돌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반찬 하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역시 남이 떠먹여주는 밥맛은 꿀맛이라더니 마님의 손맛이 참으로 일품이로다. 하! 마침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별마저 졸린 듯 하늘 한편으로 기울고 풀벌레 소리마저 잠들어 버린 시각이었지요. 진부인은 비단 이불을 돌돌 감고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창 꿈결 속을 헤매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진부인은 벌떡 몸을 일으켜 눈을 부릅떴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어스름한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진부인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무엄한 놈이 누구냐? 야심한 밤에 무슨 짓이냐? 그때 등잔불 아래로 나타난 자의 얼굴을 보니 글쎄 바로 그 미운 머슴 장돌이었습니다. 마님, 이리 화들짝 놀라시면 아니 됩니다요. 제가 일부러 마님을 놀래려 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마지막 약조를 이행하려고 왔습니다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쓰셨으니 이제 마님께서 제 곁에 직접 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부인은 어이가 없어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뭐라? 내가 언제 너 같은 어수룩한 놈과 잠자리를 하겠다 적었단 말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장돌은 계약서를 천천히 흔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마님. 계약을 어기시면 관아에 소문이 나서 곤란하실 터이니 부디 이 몸의 곁에 잠시만 누워주십시오. 사실 제가 특이한 병이 있어 마님 같은 미인의 온기를 느끼지 않으면 잠을 통 못 자는 탓이옵니다. 진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 분통이 터졌지만 계약서를 이미 손수 써준 탓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부인은 울상이 되어 방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하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망측한 놈아. 저기 구석에서나 자거라. 장돌은 시무룩한 척 이불을 펴고 눕는가 싶더니 얼마 안 있어 슬금슬금 이불째 몸을 굴리며 진부인의 침상 쪽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익은 호박 한 덩이가 비탈을 굴러가듯 뒹굴면서도 능청스러웠지요. 아이고, 이상하다. 마님 곁에서 잠만 자려 했는데 제 몸이 제 뜻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장돌은 잠꼬대인 양짐짓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몇 차례 더 구르다 이불째 침상 가장자리까지 바짝 붙어버렸습니다. 진부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이 놈이 어디로 오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장돌은 오히려 더 능청스럽게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가장한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이쿠 마님, 그래도 살가운 향내로 절 유혹하시면 큰일입니다요. 저는 그저 때 묻지 않은 순진한 머슴인데 자꾸 이리 가까이 오시니 이러다 무슨 정이라도 통할까 걱정입니다요. 진부인은 너무나도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심장은 요란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장돌이 이불을 뒤척일 때마다 그 단단한 체격의 실루엣이 희미한 등불에 비쳐 더욱 짓궂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허둥지둥 이불로 제 몸을 꽁꽁 감싸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 망측하고 음흉한 놈을 어찌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장돌은 더욱 짐짓 목소리를 낮추고 능청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자꾸 이리 저를 부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마님 곁에서 조용히 자려 했건만 마님 향기에 취해 자꾸만 이불 속 손이 꿈틀 때니 이걸 어찌할까요? 참으로 난감합니다요. 허허. 진부인은 부끄러움과 공포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이불을 더욱 단단히 쥐며 침상 귀퉁이까지 몰렸습니다. 얼굴은 화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귀까지 빨갛게 물들어 창피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진부인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가슴만 졸이며 꼼짝없이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집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다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진부인 집에 모두 모이시오. 사위가 우리의 재물을 찾아냈다오. 한밤중 잠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횃불을 든 채 진부인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돌이 그들 앞에서 커다란 창고 문과 곳간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그 안을 살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곡식이 정말 여기 다 있구먼. 그 지독한 진부인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둬두고 있었다니.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잃어버린 곡식 자루와 재물을 되찾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안진골 마을 전체가 마치 오랜 억울함과 서름을 모두 털어버리듯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웃음과 눈물, 환호와 감격이 뒤섞인 기쁨의 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그날 밤 안진골 사람들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밤에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맑은 햇살 아래 안진골 마을의 중앙광장은 두 사람의 혼례 준비로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온갖 색의 꽃들을 곱게 장식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더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였지요. 마침내 혼례 시간이 다가오자 광장 중앙에 마련된 자리로 장돌과 소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연은 밝은 햇살에 더욱 빛나는 혼례복을 입고 긴 속눈썹을 내린 채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광장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장돌 역시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당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윽고 마을 어른이 엄숙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혼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장돌 총각과 소연 낭자는 하늘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평생 사랑과 행복 속에 살도록 우리 모두 마음 다해 축복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장돌과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짓궂은 축복을 한바탕 듣고서야 겨우 별채의 작은 방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혼례복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쥔 채 긴장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장돌은 어색한 공기를 깨보려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능청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연 낭자, 가만 보니 혼례복 자락이 참으로 불쌍해 보입니다요. 그렇게 소나기로 꽉 잡으시면 아마 저 옷감도 숨이 막혀 소리라도 지를 듯합니다. 소연은 장돌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부끄러움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찌 이리 여유가 넘치시는지요? 저는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없사옵니다. 장돌은 살짝 얼굴을 내밀며 장난스러운 미소로 속삭였습니다. 낭자가 계속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제가 낭자의 눈을 찾아 땅바닥에 엎드려야 하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연은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도 어느새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장돌은 그제야 소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진지하면서도 따스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 낭자, 이제는 부끄러워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보낸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밤부터는 그저 서로만 바라보며 편히 지내기로 합시다. 소연은 부끄럽지만 고운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앞으로는 제가 서방님 곁에서 편안하게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장돌은 다정하게 소연의 손을 잡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부드럽고 따스한 눈길을 나누었고 등잔불 아래 그림자만이 부끄러운 듯 어깨를 들썩이며 이들의 첫날 밤을 축복하듯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때 온갖 악행으로 마을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을 샀던 진부인은 결국 스스로의 욕심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을 피해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풍문으로 전해진 바로는 어디 먼 곳에서 초라한 움막에 숨어 쓸쓸한 여생을 보냈다 하니 사람들의 입에서도 점점 그녀의 이름이 지워져 갔지요. 한편 장돌과 소연은 안진골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딸이 여러 태어나 집안의 웃음과 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월이 지나 장돌과 소연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을 즈음 자녀들은 하나둘 혼례를 치르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는 조선 중기 어느 봄날이었지요. 한양의 무과 시험장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건장한 젊은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에 긴장과 호기를 한껏 머금고 시험장을 빙둘러 싸고 있었지요. 시험장 주변으로는 장사꾼들이 몰려들어 음식을 팔고 구경꾼들은 장정들을 평가하며 서로 수군거리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가 한 명 있었지요. 장돌이라 불리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장돌은 키가 훤칠하고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데다 깊은 눈매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춰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건푸른 도포 위로 은빛이 번뜩이는 장검을 허리에 차고 능하게 서 있었지요. 그 주변에서 양반과 도령들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으나 장돌은 그런 꼴을 보면서도 의연히 자신만의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조용히 하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를 보며 주변의 구경꾼들이 낮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을 좀 보시오. 과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렴 저 정도면 장원급제는 따 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들을 듣자 장돌은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드시 성공하여 이 썩은 세상을 바꿔버리라는 강한 결의를 다졌지요. 이윽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돌의 차례가 다가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지요. 모두의 눈빛이 장돌에게 쏠렸습니다. 장돌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검을 단단히 쥐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개같이 움직이며 날렵하고 화려한 검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칼끝에서 예리한 바람소리가 울렸고 허공을 가르는 그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민첩하고 우아했습니다. 곧 펼쳐진 창술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지요. 장돌이 창을 던질 때마다 창끝에 실린 날카로운 기운이 허공을 찢고 나갔습니다. 관역은 정확히 명중되어 산산조각 났고 관중들은 연신탄성을 터뜨리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과연 천하장사가 따로 없구나. 이렇게 훌륭한 검술과 창술을 본 적이 없다. 장원이 틀림없겠구나. 관중들 사이에서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장돌은 땀을 훔치며 시험을 마무리한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합격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자 장돌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거둔 성적은 누구보다 뛰어났건만 합격자 명단에는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이름들만 가득했지요.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제대로 검조차 휘두르지 못했던 양반가의 도련님들이었습니다. 어색한 자세로 허둥지둥했던 그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단 말인가. 장돌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으로 온몸이 떨리던 장돌은 고개를 숙이고 시험장 뒤편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그때 어둠이 내려앉은 시험장 뒤쪽 골목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장돌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조용히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시험장의 감독관들이 몇몇 양반집 도령들과 몰래 만나고 있었지요. 양반과 도령들은 은밀하게 돈 주머니를 감독관에게 건네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허허. 이 정도로 거한 선물을 받고 모른 척할 체면이 어디 있겠나. 앞으로도 자네 가문에 큰 영광이 깃들 것이야. 그렇고 말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 은밀하고 더러운 거래를 목격한 순간 장돌은 자신의 꿈과 노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농락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그의 손은 저절로 허리에 찬 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을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한양을 뒤덮었을 때 장돌은 감독관들이 술에 취한 채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검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감독관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장돌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들 같은 자들 때문에 세상이 썩고 타락하는 것이다. 오늘 내 이 손으로 더러운 악습을 끊어놓고 가겠다. 어둠 속에서 검광이 번뜩였고 감독관들의 짧은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차례로 쓰러지자 장돌은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검을 땅에 박으며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눈가엔 비통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더 이상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돌은 정처 없이 유랑하며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을 자신의 칼날 앞에 붉은 꽃이 피어지게 하였지요. 그의 그림자는 바람 속에 녹아들었고 그의 발길은 끝없이 펼쳐진 길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비를 맞으며 걸었고 때로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걷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세운 뜻을 품고 묵묵히 떠돌았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떠돌던 장돌은 깊고 외진 산속 마을인 안진골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터라 심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무리 뜻을 품어 움직여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기에 마음마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장돌이 배를 움켜쥐며 겨우 마을 어귀에 들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어디선가 절박하고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이 공기를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제발 살려주시오. 여인의 외침은 마치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내지르는 울부짖음 같았지요. 그는 머뭇거림 없이 비명이 들려온 허름한 초가집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여인의 비명과 함께 다급한 몸부림 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장돌은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방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이미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거칠어 보이는 머슴이 겁에 질린 중년 여인의 양팔을 억지로 제압한 채 바닥에 눌러놓고 있었지요. 그리고 머슴의 손이 거칠게 부인의 옷깃을 잡아채자 부인은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런 부인의 저항에도 꿈쩍하지 않고 더 난폭하게 힘을 가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다. 이미 당신 딸년도 내 것인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인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장돌이 나타나 갑자기 방문을 부수며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머슴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장돌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냐? 남의 일에 감히 끼어들다니 썩 물러나지 못할까? 하지만 장돌은 그런 머슴의 협박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사람 행세를 하다니 여기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으냐. 순간 장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처럼 움직여 머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황한 머슴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장돌의 주먹이 벼락처럼 그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어 날카로운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내질렀습니다. 머슴은 속수무책으로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한 채 도망쳤지요. 장돌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도망치는 머슴을 쳐다보았고 중년 부인은 벌벌 떨며 자신의 찢어진 옷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더는 위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인은 벌벌 떨며 장돌의 다리를 붙잡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끊어질 듯 이어지며 듣는 이의 가슴마저도 깊이 아프게 했지요. 은인이 아니셨다면 저는 오늘 분명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장돌은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얼마 뒤 부인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장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제가 그리 큰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닙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것뿐이지요. 하지만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계셨는지 부디 사연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비록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신세이지만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은 한참 망설이다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얼마 전 제 딸 소현이가 이 마을의 진부인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저희는 부득이 진부인의 집에서 보리쌀 한 섬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는 진부인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만 그 집에서는 끝내 제 딸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다시금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돌은 그런 부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그 시절의 자신처럼 이 부인 역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돌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부인의 사연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 않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돌게 된 이유도 결국 힘없는 이들이 당하는 부정과 폭력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이라도 이런 일만은 지나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부인은 그제야 장돌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간절히 모았습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께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디 제 딸 소현이를 구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토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장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감과 현실적인 망설임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부패하고 썩어빠진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이런 불의를 외면하고 간다면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돌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부인은 다시 눈물을 쏟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장돌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지금은 그저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소현 낭자를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장돌이라는 이름 외에 가진 것은 없지만 제 검과 제 진심 하나는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돌은 다시금 허리에 찬 검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더 이상 그의 표정에는 방황과 주저함 따위는 없었지요. 오직 가슴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결의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진부인의 저택을 향해 단호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을 옮기던 장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악랄한 자들의 집을 쳐들어가 소현 낭자를 힘으로 구해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떠난 후 악독한 여인이 소현과 부인에게 안갚음을 한다면? 장돌은 자신만의 정의로운 행동이 자칫 힘없는 사람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현실 앞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장돌의 눈빛이 서서히 반짝이며 한 가지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입술 끝을 살짝 끌어올리며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곧이어 장돌은 어깨를 축 늘리고 눈빛을 멍청하게 풀어 바보처럼 변신한 채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진부인의 저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진부인의 대문 앞에서 하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장돌을 보고 킥킥대며 비웃었지요. 저 멍청한 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온 거냐? 장돌은 그들의 조롱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진부인의 마당 안까지 서슴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곧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진부인은 낯선 사내의 엉성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넌 또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째 행색이 영 불안하구나. 장돌은 입을 해벌린 채 허리를 굽신거리며 능청스레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장돌이라 하는데 떠돌아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까지 들어왔습죠. 저는 바보라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재주도 없는데 마님 댁에서 품삯도 없이 머슴으로 일하게 해주시면 그저 감사하겠습니다요. 진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품삯 없이 일하겠다고? 내 놈 같은 얼뜨기는 처음 보겠구나. 그런데 어째 원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단 말이냐?
장돌은 머리를 극적이며 바보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품삯은 필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죠. 소인이 평생 꿈꿔온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진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해 헛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원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장돌은 일부러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바보 같은 표정으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바라던 건 말입니다요. 예쁜 마누라 하나 얻는 겁니다요. 그런데 들으니 마님댁에 소연이라 하는 예쁜 여종이 있다던데 그 여종을 제 마누라로만 주신다면 저는 평생 마님의 충직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요.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렇게 멍청하고 얼빠진 놈이라면 소연을 넘겨준다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잘 됐지. 진부인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장돌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 하거라. 너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놈에게라면 여종 하나 내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장돌은 다시 한번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마님. 제가 워낙 머리가 안 좋아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요? 혹시 마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확실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요. 진부인은 이 황당한 요청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가 없어 하인을 불러 붓과 종이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곧 붓을 들고 대기한 진부인 앞에서 장돌은 능청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요. 머슴 장돌을 들여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며 여종 안소연을 머슴 장돌의 정식 아내로 내어준다. 이렇게 말입니다요. 장돌이 말한 대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진부인은 하인을 시켜 소연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소연아, 오늘부터 이 자가 내 서방이다. 감사히 여기거라. 소연은 하얗게 질려 몸을 떨었고 얼굴엔 긴장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장돌은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일부러 더욱 어리숙하고 멍청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쪽에는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 조용히 맴돌고 있었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초승달이 기울어 어둠이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진부인의 저택 뒷마당 한편 낡고 작은 별채가 초야를 치르도록 허락된 두 사람의 처소였습니다. 소연은 진부인의 명을 받은 하인에게 거의 떠밀리다시피 별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채로 조용히 방구석에 앉았지요. 가녀린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며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장돌은 한동안 침묵하며 소연의 모습을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 낭자, 제가 그리도 무섭고 싫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소연은 깜짝 놀라 움찔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렵습니다.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더 심하게 떨렸지요. 장돌은 더 이상 그녀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천천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연 낭자, 실은 말입니다. 제가 낭자를 아내로 맡겠다고 한 것은 진심으로 낭자를 욕심내서가 아니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낭자를 구해서 어머니 품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낭자를 향한 그 어떤 나쁜 마음도 없으니 부디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시오. 장돌의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를 듣자 소연은 믿기지 않는 듯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맑고 선량했습니다. 소연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정말 제게 그런 배려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장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낭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시지요.
소연은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